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을 파악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모든 물건들을 다 파악하고 스탠바이 시켜놨다가 싼 거 사러 왔지만 되게 좋은 것도 한 번씩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를 다루실 때도 매매든 임대든 내가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물건은 그 지역에 적어도 네이버 광고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내가 파악을 미리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부동산에 전화 돌리기 전에 내가 미리 추천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물건을 다루면 그 지역의 물건들은 꿰뚫고 계셔야 돼요. 내 물건 하나만 딱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근데 상가 건물은 정확한 금액도 없고 표준가 금액도 없고 거래사례 비교도 굉장히 난해하고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파트 하듯이 그걸 응용해서 하시면 돼요. 상가 임대 매매도. 네. 자, 그래서 광고를 낼 때 항상 다른 부동산의 광고를 같이 검토하고 또 광고 금액보다 높은지를 꼭 확인하고 내 물건이, 그 다음에 우수한 물건 집중해서 중개할 때는 모든 매물 정보를 잘 숙지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광고는 네이버 집주인 인증 매물 광고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매물은 광고가 상위 노출되도록 하고, 한 달 광고비가 추가로 지출되더라도 한 달 중에 광고를 여러 번 올려서 광고 노출이 잘 되도록 합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달 광고비가 네이버에 1,700원이잖아요. 저희 대노트캐스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저희 모임을 하는 회원들이 40명이거든요. 근데 너무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겨우 9평 쓰는데 월세가 5,300이에요. 9평 쓰는데 월세가 적어도 부산에서 상위 10%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을 거예요. 분양권 전문가들 거기 다 있고, 대형혁신도시 치고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한 달에 대충 뭐 실장 경비 나오고 월세 주고 광고비 내고 하면 한 달에 7, 800 그냥 깨져요. 1,000만 원 벌어봤자 수수료 겨우 개업중개사 소장이 300밖에 못 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제가 있는 사무실에 있는 그 건물에만 부동산 14개 있어요. 제가 있는 건물에 부동산만 1층하고 뭐 2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상위 노출을 못하도록 저희가 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안에서 집주인 확인 매물 못하고, 현장 확인 매물 못하고, 소유주 전화번호 넣어서 상위 노출 못하고, 등기번호 넣어서 상위 노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네. 광고를, 이게 계약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이 전세가 계약될 수 있는 건이야. 전세가 가격도 싸고 물건이 좋아. 매매가 계약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면은 1일날 광고 올리고 나서 그 다음 1일날 광고를 올리는 게 아니고, 1일날 광고 올리는데 25일, 27일 되면 내 광고가 밑으로 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0일날 또 올리는 거죠. 20일날 또 올리고. 그러면 1,700원, 1,700원, 뭐 5,100원 투자해봤자 수수료가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면 양타 쳐서 아파트 매매가 그래도 8억, 9억, 10억 되니까 수수료가 한 700만 원 나오면 5천 원을 써야 되겠어요? 1,700원만 쓰고 전화 오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5천 원 써야죠, 5천 원. 네. 근데 지금 이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실천을 안 하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실천을. 그래서 저희는 상위 노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쓰거든요. 계약될 수 있는 물건들은. 그런데 상위 노출할 수 있으면 집주인 확인 매물로 최대한 활용하시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이나 네이버에 뭐 이렇게 등록 안 됐고 이러면 귀찮아서 잘 못하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쓰는 광고 방법은 광고를 한 달 동안 계속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한 열흘 뒤에 보름 뒤에 또 올리면 이 물건이 상위로 올라가잖아요. 예, 다 아시는 내용인데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예, 근데 실천을 안 하고 계시고 놓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공제보험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공제보험의 의미, 1년에 1억 원이라는 공제배상 비용. 자, 법인은 2억이죠. 그 중개사무소를 이용한 모든 손님이 각각 1억 원까지 보상된다는 것이 아니고, 각각 1억 원이 아니고 그 해 그 중개사무소를 이용한 모든 고객에게 1억 원을 상황에 맞게 나누어서 비용이 처리된다. 그리고 만약
공제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보험 비용을 지급했다면 보험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청구해서 다시 받아내죠. 자, 그래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잘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청약 조건을 계약 사항에 맞게 잘 적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이번 수업 내용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또 자료를 드리겠지만 이 공제사 통해서 이렇게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웬만하면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데 이 소송하실 때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응대를 안 하시면은 소송을 협회에 있는 쪽에서 소송하는데 결과가 보통 안 좋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100%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재판에서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재판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부동산 법 전공해가지고 제가 이 프로필에 이렇게 올려드린 거 보면 제가 대형 로펌에 한 10년 넘게 있었거든요. 뭐 변호사하고 직원들 한 100여 명 되는 그래서 뭐 2000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있었는데 소송의 결과가 보면 있잖아요. 법대로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정말 얼만큼 자기가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준비 서면이나 이런 준비를 잘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서 어제 상담하신 분도 제가 협회에 일단 공제 보험료를 주니까 협회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으니까 적어도 3명 이상을 상담을 하고 그 아까 건물 부가세 때문에 문제됐던 부분 있잖아요.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그냥 블로그나 유튜브에 보면 요즘 변호사들이 광고 영업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래가지고 유튜브나 블로그에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런 변호사들 중에서 부산에 있는 분이나 부산 근처에 있는 분을 찾아서 미리 상담을 해서 스탠바이 시켜놓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셔야죠. 그래서 부동산의 전문적인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엉터리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이혼 소송 전문가 아니면 이길 수 있는 합의점도 못 찾고 져요. 이혼 위자료 청구가 몇 년까지 되는지 아시죠? 그걸 만약에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그거 바로 다 못하고 책 찾아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3년이거든요. 그럼 3년 동안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걸 3년 놓치면 못해요. 근데 이거를 법조항을 2개, 3개를 조합을 해야지 3년이라는 기한이 나와요. 그러고 있으면 그 변호사는 이 소송 전문가는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변호사의 영역도 세무사의 영역도 다 전문성이 있어요. 세무사도 양도소득세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다루거든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사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재개발 물건 양도세 이렇게 계산할 때 복잡한 거는 엄청 복잡하거든요. 간단한 거 말고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순 엉터리로 해요. 재개발 관련된 양도세 책 페이지만 해도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 실무책이. 근데 이거를 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시다 보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꼭 나중에 하다 보면 소송에 휘말린다든지 클레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소송이나 클레임이 안 걸리는 계약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 2달만 해도 많이 그 리스크를 줄일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그래서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이제 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변호사하고 하셔 움직이셔야지. 상대편은 변호사에서 움직이는데 내가 직접 소송하면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닥칠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생각하셨다가 그렇게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응대해야지 공제 보험되어 있는 그쪽에 그냥 맡기고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물려주면 될 게 7천만 원, 8천만 원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건물 매매를 100억, 200억짜리 했다. 토지 매매를 1000억짜리 했다. 그러면 이거는 금액 단위가 틀리거든요. 그럼 내가 10년 동안 버는 돈 한 방에 날아가요. 10년 동안 버는 돈 한 방에 날아가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응대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하셔야 돼요.